푸르스랑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자,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아유, 그 선수 괜히 내보냈네. 네. 또 딴 데 보내놨는데 되게 잘하면 배 아프고 또 후회스럽고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보낼 때는 다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네. 있죠. 당시 상황은 네. 다 뭐 이유도 있지만 물론 그 당시 내보낼 때도 아쉬웠던 선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 후회 막심. 네, 후회 막급. 그리고 후회... 또 가장 또 후회스러운 건 이런 것 같아요. 안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안 내보낼 수 잡을 있었는데, 수 있었는데 이제 내보낸 케이스. 네, 그런 경우. 또 간혹 진짜 지금 와서 보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러한 이적, 내보낸 방출이죠. 네, 그런 선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선수들을 쭉 몇몇을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을 겁니다. 클럽마다 그런 선수들 생각하는 선수들이 저 따로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의원님과 함께 10명을 이제 한 의원님과 같이 뽑아봤는데 한 의원님은 지금 기준은 이제 현역 선수, 아직도 뛰고 있는 현역 선수 기준으로 했고요. 네, 장 의원님이 숙제 내주실 때 네. 은퇴한 선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은퇴한 선수 말고 이제 현역 선수 기준으로 갔습니다. 저랑 겹치는 선수가 한 4명 정도 좀 보입니다. 10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의원님부터 한번. 저부터요? 예. 킹슬리 코망 선수. 네, 코망 선수. 네. 제가 이제 킹슬리 코망을 선정한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벤투스로 갈 때, 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좀 후회할 만한 방출 아니었냐. 네. 그러니까 맨유의 포그바 선수 케이스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망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정말 자랑하던 유스 시스템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데뷔는 참 일찍 했는데 별로 못 뛰었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적은 출장을 하게 되니까는 결국은 나가는 거를 선택을 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상당히 득을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상황이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다시피 이미 돈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이적료 규모도 엄청 크고 선수단 연봉도 또 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길러낸 좋은 자원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유벤투스 갔다가 지금 유벤투스에서 이제 임대를 보내서 바이에른에 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파리 생제르맹이 아무리 돈이 많은 클럽이라 하더라도 자기네가 키운 아주 좋은 선수는 좀 계속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코망 선수가 약간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요즘 코망 선수 활약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10위는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오바메양 선수입니다. 네. 사실 밀란에 있을 때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유망주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밀란 소속으로 밀란이 이제 키우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리그 3시즌 임대를 보냈죠. 그러다가 2011년에 생테티엔으로 완전 이적을 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서 지금 도르트문트 3시즌 만에 지금 완전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례는 지금 AC 밀란 팬들이 볼 때 그냥 입맛을 다지는 정도. 아이고 참 제 괜찮은 애인데 지금 보니 엄청 괜찮은 애인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위 볼까요? 저의 9위는 맨유로부터 레버쿠젠으로 간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선수. 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날 감독이 보기에는 이 치차리토 선수가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에는 조금 맞지 않았을 수 있어요. 레알 임대 보냈다가 거기서 그래도 어려운 사정에서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희망의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레버쿠젠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맨유가 지금 충분한 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고 또 스트라이커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맨유 팬들이 아마 지금쯤은 후회가 좀 되지 않을까. 게다가 레버쿠젠에서는 지금 골을 상당히 많이 터뜨리고 있죠. 지금 기록을 보니까 저는 치차리토 선수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매우 상위.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이 올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레버쿠젠 22경기 19골입니다. 최근에 또 엄청나게 골 폭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문 스트라이커가 지금 좀 부족하다는 점, 그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바날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유형의 전문 골잡이, 공격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대화를 해서 기회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잡아둘 필요는 있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는 맨유가 후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치차리토 저는 5위에 랭크를 시켰고요. 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의 9위는요. 포그바 선수입니다.
포그바. 이 포그바 같은 경우는 퍼거슨 감독이 포그바 선수 잠재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선수가 어린 그 리저브 매치에서도 이미 다른 뭐 동료들 보다도 아주 엄청난 기술적인 어떤 잠재성, 능력, 또 피지컬적인 어떤 잠재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회를 퍼거슨 감독이 주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미 18살 때도 포그바에게 이게 2012년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을 때 출장 기회를 꽤 줬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도 교체로 몇 번 기회를 줬고 또 유로파 리그, 컵 대회 출전 기회를 좀 줬었습니다. 그래서 잡고 싶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제가 포그바 선수를 구위해 놓은 이유는 퍼거슨 감독의 자서전을 보면은 에이전트하고 포그바 같은 경우는 이미 유벤투스로 네. 가기로 거의 마음을 굳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계약 협상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사실은 잡고 싶어도 잡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포그바가 이렇게까지 거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재계약 금액을 올려서 잡았었겠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아쉬운 선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포그바 선수 9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저는 포그바 선수 7위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높은 순위에 놓은 이유는 포그바 선수가 뛰는 그 포지션에 예를 들어 뭐 수비를 겸하는 선수들을 쓴다든지 네. 스콜스 선수까지 데려왔었죠. 다시 네. 되돌려왔죠. 그렇습니다. 포그바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퇴한 노장 선수도 데려오고 미드필더 포지션 아닌 선수들도 네. 끌어다가 그 위치에 쓰는데 맞습니다. 나는 왜 그 위치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 있어요. 당시에 맨유가 좀 당면한 성적이 중요한 상황에서 퍼거슨 감독의 선택은 어쨌든 이 어린 선수보다는 그래도 검증된 선수, 원래 네. 있던 선수들 뭐 이제 그런 위주의 기용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됐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위에 놨습니다. 네. 8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8위 누군가요? 저의 8위는 네. 장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장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몇 위예요? 케빈 데브라이너 저도 있습니다. 6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네. 케빈 데브라이너는 사실 영입할 때 많은 이제 잠재성을 보고 영입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완전히 주전은 아니었고요. 네, 가능성을 보는 신예였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데브라이너가 지금 것처럼 기량이 아주 무르익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킥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정확성이나 날카로움이나 또 패스와 움직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떨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케빈 데브라이너. 그러니까 사실 너무 급하게 내보낸 느낌도 듭니다. 한 시즌 정도 사실 데브라이너 선수의 잠재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봤다면 한 시즌 정도는 더 데리고 있으면서 어차피 그 전에는 막 브레멘 임대도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론입니다. 네, 결과론 쪽으로.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현재 어떤 클래스를 보면 아쉬운 것이죠. 첼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의 8위는요. 피케입니다. 네, 피케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던 수비수입니다. 2008년에 이제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5경기 리그 선발 경기를 치르긴 했습니다. 4경기 교체 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자리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떠났는데 당시는 비디치, 퍼디난드 네. 아주 굳건히 지금 버티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케 선수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당시만 해도 좀 덜했죠. 네, 우리 뭐 워낙 그때 경쟁자들이 있고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조니 에반스나 이러한 유망주에게 조금 더 기대를 걸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피케 선수를 내보냈는데 뭐 월드 클래스 수비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 피케를 보는 시각은 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이 당시에 피케를 보는 시각들을 회상을 해보면 수비수의 그 하나의 상황, 네, 대처 능력,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단지 그런 수비수와의 1대1 싸움, 1대1 개인 싸움. 능력 네. 이런 부분들을 치우쳐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볼 땐 사실 피케 선수의 능력을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전술적 활용 가치나 이런 부분까지도 넓게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케 능력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이 선수는 좋은 선수가 될 거다. 잡았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피케 선수 내보낸 거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7위 보겠습니다. 네, 포그바. 님 네, 7위 포그바. 포그바군요.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저의 7위는 제롬 보아탱. 네. 네, 제롬 보아탱 선수를 맨체스터 시티에서 만치니 감독이 주로 오른쪽 수비수로 많이 썼죠. 한 시즌 그렇게 쓰고 그냥
이적시켰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그리고 당시에 아까 파리 상제르맹도 거액의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좀 빨리빨리 내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구조인 있는데요. 팀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이 돈 많은 구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못하면 그냥 빨리 판단해서 빨리 내치는 네,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맨시티가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가 바로 제롬 보아탱이 아니었나. 한 시즌 만에 바로 보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뭐 최고의 수비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네, 그러한 이제 이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님 6위 볼까요? 애슐리 콜입니다. 애슐리 콜. 그 네. 현금을 의미하는 캐시. 네, 캐슐리 콜. 캐슐리 콜이라고도 하는 애슐리 콜 선수인데 아스날도 약간의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넣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애슐리 콜 선수가 이때 돈 올려달라고 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스날은 아시다시피 아주 근검절약하는 클럽의 주급 시스템이 딱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체계를 깨트리는 거를 네. 거의 용납지 않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구두쇠 같이 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애슐리 콜은 이미 잉글랜드에서 아주 뛰어난 레프트백이었고 사실상 2000년대 전체를 보더라도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한 아주 유럽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아주 좋은 레프트백 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스날에서 키워낸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애슐리 콜 선수가 뭐 어느 정도의 돈을 정확히 요구했는지는 뭐 저도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애슐리 콜 선수한테는 그래도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줘서 아스날에 잡았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못할 짓을 하긴 했지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낸 아스날 입장에서도 조금 후회할 짓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첼시는 정말 감사하게 애슐리 콜을 잘 또 활용을 했었고요. 6위, 저의 6위는 아까 설명을 했던 케빈 데브라이너고요. 네, 5위 보겠습니다. 한 의원님의 5위. 저의 5위는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도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인도 리그에서 뛰었고 이제 인도 리그가 끝났는데 네. 아마 또 다른 대륙으로 또 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 안 했습니다. 37인데 루시우 선수입니다. 루시우 선수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를 아마 유럽 축구 매니아 분들은 지금 눈치를 채셨을 텐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인터 밀란으로 갈 때 이 루시우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에 이제 바날 감독이 오면서 루시우 선수를 자신의 이른바 플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 밀란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보낸 바로 그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바이에른 뮌헨 대 인터 밀란이었고 인터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포함 트래블을 차지했던 맞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네. 루시우 선수가 인터 밀란 가가지고 사무엘 뭐 주변에 뭐 마이콘도 있었고 그 앞쪽에 뭐 캄비아소라든가 하비에르 사네티 뭐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아주 인터 밀란의 초롱성을 만들면서 인터 밀란의 아주 대성공에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물론 데미첼리스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반바이텐 뭐 바트슈트 뭐 그렇죠. 이런 어린 선수도 뭐 있었고는 합니다만 루시우 선수 인터 밀란 가서 하는 거 보고는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네. 제 5위입니다.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정말 좋아했어. 저의 5위는 아까 설명했던 치차리토군요. 네. 치차리토가 저의 5위입니다. 4위 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4위 누구인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르옌 로벤 선수. 네. 아르옌 로벤 선수는 뭐 레알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그렇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아마 레알 팬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오렌지 군단이 이제 이거 안 되겠어. 이제 다시 갈락티코 할 거야. 호날두 선수와 카카 선수가 왔죠. 그러면서 이제 로벤, 스네이더 뭐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는데 스네이더 선수는 그 직전 시즌에 뭐 부상이라든가 부진이라든가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스네이더 선수 또 인터밀란 가서 아까 루시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뭐 대활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스네이더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로벤 선수는 레알이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이제 마누엘 페이그리니 감독 아닙니까? 네. 페이그리니 감독은 로벤 선수 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나중에 또 맞습니다. 수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방출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절정기에 호날두와 로벤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가 또 시기적으로 보면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의 시대 맞습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호날두, 로벤이 같이 있었다면은 레알의 공격은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로벤을 4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저도 로벤 선수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로벤 선수를 마지막에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신 이 선수 넣었습니다. 네, 티아고 실바. 저의 4위입니다. 네. 네. 티아고 실바 선수는 AC 밀란의 주축
수비수이자 아주 팀에 대한 애정도 강했던 센터백입니다. 주축 센터백. 근데 2012년에 AC 밀란 팬들 잘 아시다시피 팀이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팀의 주축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함께 티아고 실바를 같이 파리상제르맹으로 이제 거액에 넘겼습니다. 3시즌 동안 AC 밀란의 기록을 보면 팀 실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밀란이 지난 시즌 8위에서 지난 시즌 10위까지 이렇게 추락하는 계기가 지금도 됐는데, 고생 중. 네. 지금도 고생 중.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의 교훈. 아무리 힘들어도 기둥 뿌리는 웬만하면 놔두자. 네, 기둥 뿌리는 웬만하면 놔두고 딴 데서 좀 세이브를 하자.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맞지 않나 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티아고 실바의 AC 밀란에서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이것을 4위로 놨습니다. 3위를 한번 볼까요? 한의원님 3위. 뭐 로벤 선수에 이어서 또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가 나옵니다. 카를로스 테베스 선수. 네. 테베스 선수는 워낙에 뭐 커리어를 통해서 말썽도 많이 피웠고 사실 대부분의 클럽들과 끝은 좋지가 않아요. 항상 이제 끝에는 문제가 좀 그렇죠. 발생하곤 네. 하는 이제 테베스 선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맨체스터 시티로 넘어갈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테베스 선수에 대한 완전 소유권을 맨유가 일단 가져올 그렇죠. 수 있었죠. 네. 테베스 선수도 뭐 어디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맨유에 계속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맨유가 사실 상황을 되짚어 보면 호날두 선수가 레알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건 뭐 본인이 그렇죠. 예, 원하는 네. 대로 가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나가는 상황에서 테베스까지 잡지 않은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맨유의 공격이 뭔가 돌파라든가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실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판타스틱 4에서 그래도 3인 정도 남겨놔야 되는. 그렇죠. 호날두라는 에이스가 나가기는 맞습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테베스 선수는 돈을 투입을 했으면 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맨유 팬들도 테베스 선수 잡기를 원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는 바로 옆 동네 그냥 라이벌 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팀에서도 향후에 많은 말썽을 일으키기는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맨유 팬들은 이때 호날두는 그렇다 치더라도 테베스까지 잃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겠나. 네. 아마 지금도. 그것도 맨시티로 갔으니까. 네. 네. 저의 3위입니다. 네. 리버풀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겠죠. 네, 샤비 알론소입니다. 네. 샤비 알론소가 27살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됐습니다. 대화를 좀 통해서 잡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명히 샤비 알론소는 잡을 수 있던 상황입니다. 27살이었고 더 충분히 리버풀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적은 저는 리버풀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샤비 알론소의 이 레알 마드리드 역시 기둥뿌리 비슷한 맞습니다. 선수죠. 네. 그래서 3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네. 한의원님. 사무엘 에토 선수입니다. 에토. 네. 아직 에토 선수는 은퇴 안 했고. 에토 선수 은퇴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터키의 그렇습니다. 안탈리아 스포르에서 네.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제가 2위라는 아주 높은 순위에 놓은 이유는 여러 단계에서 보낸 클럽들의 후회를 낳은 것이 그렇죠. 커리어가 상당히 점철돼 있는 네. 선수예요. 그런 스토리로. 이 선수 이제 어렸을 때 레알에서 성장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이 마요르카에 임대를 보내서 마요르카의 임대 전설을 만들었다가 이제 바이백 조항은 달았지만 마요르카로 완전히 보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토 선수가 마요르카에 있던 시절이 마요르카는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할 정도인데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었고요. 챔피언스 리그 이때 나와가지고 리그에서 3위 했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나와서 아스날과 같은 조였었어요. 네. 심지어. 그런데 어쨌든 마요르카의 또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에 가서 호나우지뉴와도 같이 뛰고 메시와도 같이 뛰었던 선수가 이제 에토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에토 선수가 레알과 붙으면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메랑의 아주 정수를 보여줬던 선수가 에토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레알 입장에서는 갈락티코 시기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에토 선수를 잔류시키기가 어려운 면은 이해는 가요. 나중에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되짚어 보면 에토 선수에게 부메랑도 상당히 맞았고 네. 결국에 가서는 바르셀로나의 또 황금기의 주역 중에 한 그렇죠.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에토 선수가 분명히 이제 좀 그래도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후회가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토 선수가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바르셀로나도
에토 선수를 옮기면서 에토 플러스 돈 해가지고 질라탄 인터밀란으로. 선수와 바꾸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밀란으로. 질라탄 선수는 사실 뭐 잠깐 하고 또 바르셀로나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해 보자면 에토 선수는 옮길 때마다 뭔가 이전 클럽들에게 후회를 양산시키는 커리어가 그런 걸로 점철돼 있는 선수 같아서 제가 2위에 놨습니다. 저의 2위는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입니다. 네, 네. 네, 피를로 선수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에토 선수처럼. 네, 두 클럽이 다 아쉬워하는. 인터밀란, 그렇습니다. AC 밀란. AC 밀란이. 네. 인터밀란 시절에 주전 자리 확실히 잡지를 못했고 이 임대를 다녔습니다. 브레시아 자기 원래 고향팀 임대 시절에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고 그랬는데 로베르토 바지오와 더불어서 맞습니다. 뛰기도 했었죠. 2001년에 인터밀란의 라이벌 팀 AC 밀란으로 이적을 해서 완전히 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대성공을 거뒀죠. 네. 그 인터밀란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AC 밀란은 이제 진짜 피르로 선수 잘 활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네. 이쯤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겠. 유벤투스로 보냈더니 유벤투스 가서 또 계속 우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AC 밀란이 아유 그냥 놔둘 걸. 네. 피를로 선수. 인터밀란과 AC 밀란 팬들이 다 아쉬워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피를로 선수를 2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제 1위입니다. 피를로 안드레아 선수 피를로 1위고. 선수가 제 1위인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밀란에서 유벤투스 갈 때 네.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밀란이 이제 마지막 피를로 선수 있던 시기가 2010-2011 시즌인데 그렇죠. 그 11 마지막 시즌 때는 피를로 선수가 사실 부상도 좀 있었고 그렇죠. 뭔가 좀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선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동력을 이 선수로 인해서 갖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서 밀란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즌은 피를로 선수가 분명히 출전 횟수도 적었고 공격 포인트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란이 이제는 피를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약을 갱신을 안 했는데 그 뒤는 유벤투스에 가서 리그 4연패의 중심이 됐습니다. 네. 이제 유벤투스의 완벽한 또 지금 현대에 와서 유벤투스의 그렇죠. 시대가 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주춧돌을 놓은 선수가 피를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2011, 2012 시즌부터 바로 지난 시즌에 이르기까지 유벤투스가 세리에아를 완전히 통일하는 데 있어서의 피를로 선수가 아주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피를로 선수 1위, 저도 1위로 생각을 했다가 그냥 저는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가서 1위 선수를 다른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루카쿠 선수입니다. 제가 첼시 보드진의 불만이 근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 사심이 들어가서 1위입니다. 루카쿠 선수는 사실 팬들 아시다시피 어릴 때 첼시에 왔습니다. 드록바의 팬입니다. 루카쿠가. 그래서 첼시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강했던 선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워낙 재능이 좋아서 19살, 20살 때 이미 첼시에서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임대를 보냈었죠. 웨스트브롬, 또 에버튼 임대 가서도 골 잘 넣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근데 사실 루카쿠는 좋은 선수다. 분명히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 선수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성장 곡선이 계속 가는 게 보였으니까. 근데 사실 루카쿠의 잠재 능력을 제일 과소평가한 것이 첼시 보드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애정이 있고, EPL의 오바메이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애정이 있고 첼시 드록바도 지금 드록바 선수도 나중에 다시 또 첼시에서 유턴을 했는데 드록바 선수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드록바 선수가 조금만 다독여도 그냥 남아있을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결국은 이적을 그냥 시켜버리죠. 네. 무리뉴 감독도 사실은 이 루카쿠 선수를 잔류를 시키고 싶어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보드진 책임이 크다. 네. 저는 루카쿠 선수를 1위에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이제 이적 방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역 선수 기준으로 한 의원님과 한 베스트 10을 뽑아봤는데 조금 겹치는 선수도 있고 또 겹치지 않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팬들마다 또 자신들이 선호하는 클럽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아쉬워하는 그러한 이적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또 베스트 10 사례를 뽑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근데 이거는 네. 베스트라고 얘기하기는 또 베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탑 10. 탑 10. 네. 사실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제 순위를 그냥 매겨봤습니다. 한준희 장진의 원투펀치 오늘 이적 시장의 후회 막심한 사례들, 땅을 치고 후회할 사례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